원각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교재는 여기에 있는 원각경 점찍고 현담입니다. 이 현담은 규봉 종밀 스님이 쓰신 것으로 제가 운당문고에서 번역 출판한 것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전통적으로 우리 강원에서 강원 교본, 강본으로 사용되던 교재입니다. 원각경 약소 총 6권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는 이런 책을 교재로 교육하는 곳은 한 30여 년 전에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재를 가지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교상판석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그에 앞서서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라 하면 싸사나를 중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우리나라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언어나 문자로 표현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교는 말로 하는 것도 교이고 또 문자로 적혀서 전하는 것도 교입니다. 불교 그러면 부처가 한 말을 문자로 적어 놓은 것,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교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있고 그 전달되어지는 내용들의 일정한 범위라고 해서 교의 분재라는 용어도 이 교와 관련 지어서 의미가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처가 뭔가를 체험이 생겼어요. 마음에. 그 마음에 체험된 것을 우리가 알아들으려면은, 타인이 알아들으려면 언어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예요. 물론 그 언어 자체가 교는 아니지만 그 언어로라는 옷을 입고 드러난 그게 교라는 것이에요. 그 교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의미가 알았다고요. 자, 그런데 그 교에는 그 나름대로의 결이 있어요. 그걸 교리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리가 행상, 움직여지는데 일정한 양상이 있어요. 그 진행 양상이라는 용어를 줄여서 행상이라고 그러는데 교리, 행상, 이 네 글자를 줄여서 앞에 교자와 끝에 상자를 교상이라고 합니다. 교상 판석에 있어서 이 교상은 교리, 행상이라는 뜻입니다. 판석은 판은 같은 것끼리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은 그렇게 분류된 것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적 입장을 섞어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교상판석이란 말은 가르침의 결이 그 움직여지는 양상을 부류별로 묶어서 평가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교상판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처가 한 말에 대해서, 교에 대해서, 불의 교에 대해서 교상판석을 해야지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옛부터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의견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교상판석을 거부하는 이유를 보통 들어보면 한 5가지로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508년에 낙양에 왔던 후위 시절에 보리유지 삼장법사가 이 교상판석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보다 먼저 장안에 왔던 요진 구마라 삼장 401년에 장안에 왔는데, 이분도 그 이름교이기 때문에 한 음성으로, 같은 음성으로, 한 맛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상판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 이렇게 대개 5가지 이렇게 추려볼 수가 있어요. 첫째, 이치는 본래 한 맛으로, 비록 길은 갈라져서 다른 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귀결되어지는 지점은 동일하다라는 이유로 판석을 거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이 두루 감흥을 주시어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제각기 그 들을 만큼 들으니 굳이 판석할 필요가 없다. 비유하자면은 하늘에서 비가 한번 내리게 되면 그 비물을 맞아서 나무도 자기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나아가서는 이끼도 그런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런가 하면 그 위에 움직이는 동물들도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똑같은 비가 내리지만은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이름교를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불의 교는 다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한 것이다. 하나의 큰 목적이 있었다. 그의 불사가 있었다.
용령중생 불지지견 계시오입이네. 중생들로 하여금 중생들 내부에 원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부처와 똑같은 지견을 중생 스스로 열어서 봐서 알아차려서 그 상태가 되도록 하려는 일이 일대사 인연인데 다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니까 어떤 불의 교라도 나눌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문장마다 그에 대한 여러 해석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 나누다고 한두 끝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둬야 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여러 설법들이 분파를 이미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인도나 중국이나 물론 중국의 영향을 받은 조선과 일본에서도 이 교상판석을 거부하는 이유보다는 여기에 다음에 나오는 교상판석을 수긍하는 쪽으로다가 역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부터 5까지는 앞에서 있었던 1에서 5의 부정하는 이유를 다시 뒤집어서 긍정하는 이유로다 삼은 것이네요. 자, 보면은 첫 번째, 이치는 비록 하나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표현하신 말씀은 거기에는 깊은 것도 있고 얕은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갈라야 된다. 두 번째는 부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동일하겠지만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그 대기설법한 것이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불의 교를 갈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처의 본래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뜻에 따라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와 같습니다. 근기에 상대방의 수준에 따라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갈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 불의 교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국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드러나고자 하는 그 바에 따라서 그 설명을 달리 하시니까 나눠야 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권교 실교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교 실교라 하면 권교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적으로 한 말, 임시적으로 한 말, 그런 것이 권교이고 실교는 진실 그 자체의 가르침이네요. 이거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그 법왕의 비밀스러운 말씀은 같더라도 그 지시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용어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하는 내용이 문맥 속에서 사람과의 속에서 다르다라는 것이 때문에 갈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의 본 뜻을 모르고 깊은 이치를 얕다고 한다든가 또는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쓸데없이 공을 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는 부처님과 보살 자체가 스스로 교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상판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제가 교재로 쓰고 있는 287쪽과 286쪽 사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판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사례 중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교판의 사례가, 교판이 나오게 된 것이 아까도 봤다시피 인도에서 원래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그러지만은 또 한편으로다가는 이 인도의 경전이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번역되는 과정에 이미 교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교상판석의 유래라고 하면서 부제를 역경, 강경, 석경 이렇게 달아봤네요. 역경은 경전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번역하는 현장에서 그 경전의 의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경전에 담겨져 있는 교리 행상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역경, 강경, 석경 이 과정에서 이미 교상판석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경전 번역되어진 중국 경전으로 알려지고 있는 안세고의 번역이 3개가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는 안반수이경, 두 번째는 음지이경, 세 번째는 인본욕생경인데, 이 안세고는 그 파르티아 사람, 안식국 사람 출신인데, 그는 후한 환제는 임금 노릇을 146년에서 167년 사이에 약 한 22년간에 걸쳐서 임금 노릇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중국으로 왔던 인도의 역경승입니다. 그 역경승이 이 세 경전을 번역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경전에 주석을 붙인 시조로 알려진 강승혜가 서문을 쓰고 있습니다.
경전 앞에다 서문을 붙여요. 이 서문을 붙이면서 강승에는 이 경 자체에 이 주석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원래는 이 나야 스승인 진회란 스님이 시작했던 것을 내가 그것을 들어서 문장으로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반수의경이 어떤 과정 통로를 통해서 번역이 되었고 안반수의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음지익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인본역성경에는 이 경전 주석의 시조로 또 평가되어지는 도안 스님께서 주석을 달면서 그 서문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인본역성경의 번역에는 좀 문제가 있다. 진나라 말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안세고 번역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주석을 냅니다. 이런 등등을 볼 때 이 세 경전이 중국에서 최초로 번역된 경전인데 42장경이 최초로 번역됐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과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이 세 경전이 중국에 최초로 등장된 오래된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 대한 주석서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주석서들 앞에 붙이는 그 인트로덕션이 경서인데 경서 속에서 이미 역경하는 상황과 또 거기에 그 경전이 핵심으로 삼고 있는 종지가 무엇인지 또 불교 전체의 교리 범위 내에서 내가 번역하는 이 경전은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 경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상 판석은 이미 경전 번역하는 그 역경도량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경서가 점점점 발전이 되어지면서 이게 현담으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현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아낸 이야기입니다. 경전 본문의 설명에 경전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달아내어 설명을 붙인 것을 현담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현담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 것을 연구해 보면은 경서가 발전되어서 현담으로다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여기 7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구마라습의 제자 중에 유명한 4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도생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도생이라는 제자가 법화경에 주석을 달아 그게 그 소가 법화경 소인데 그 소를 달면서 주석을 달면서 문단 나누기를 합니다. 문단 나누기를 하고 간 문단에 키워드를 붙여요. 그래서 그 과목을 나눕니다. 이미 같은 불의 교라고 하더라도 교를 쪼개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경서를 앞에다 서문을 붙이게 되는데 이것은 이후에 현담으로 발전이 돼요. 그 현담 속에서는 경서에서도 그렇지만은 현담 속에서는 해당 경전의 지위를 전체 불교 교리 속에서 그 자리매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경전에서 으뜸으로 삼고 있는 요체가 무엇인가 그 종요와 그 교리 행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쪼개고 그런 다음에 평가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 현담이라는 책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연구하는 것을 경학이라고 그러는데 경학에 있어서 이 현담과 이 과목은 경전을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원이라는 한글 강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큰 우산 속에서 원각경도 강의하고 있는데 이 강의가 다른 사람들의 강의와 다른 점은 저희들은 현담과 과목을 중시해 가면서 그런 속에서 경전 본문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전통적인 경학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담은 때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본 경전과 독립되어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고려 때 채관 스님이 쓰신 천태사교이라든가 또 현수 법장 스님이 쓴 화엄 오교장 같은 경우 이것은 본문 경전 본문 주석서와 떨어져서 별도로 이것만 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천태교학에 있어서는 천태사교의, 화엄교학에 있어서는 화엄 오교장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교과서로 옛부터 읽혀지고 제자 교육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 7번째 달아놓은 것은 경전과 붙어있는 현담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현담 원래 경전에 붙어 있었던 거라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화엄경 현담과 또 원각경 현담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원각경 현담을 강력하게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각경 현담은 이 청량 스님이 쓰신 화엄경 현담을 충분히 참조하고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 화엄경 현담의 내용을 원각경 현담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유행하던 선불교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포함해서 이 교판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 교상 판석에 있어서는 최고의 금자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원각경 현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교상 판석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교와 실교를 서로 나누어서 설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권실대변인데 이 권실대변의 뜻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면은 그 불교 교리의 역사 속에서 지난 세월 속에 축적된 것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 중에 어떤 교리가 실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교리가 권에 해당하는지를 그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평가를 하는데 그냥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는 그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권은 더 낮은 거고 실은 더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게 권이고 이게 실인지, 왜 저게 높고 이게 낮은지에 대한 근거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장이 있으면 그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권실대변을 통해서 이 소위 이 교상 판석을 하고 있는 그 어떤 학자가 또는 그 학자가 포함되어 있는 학파가 교학에 대한 어떤 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는 것입니다. 즉 권실대변의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논의 과정에서, 이 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권실대변을 하는 논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네들의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 입장에서 알아보고 그네들의 철학적 입장이 소위 철학사, 사상사의 역사 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대상으로서 불교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 다음에 문제이고, 그 다음에 문제이고 역사적 사실, 사상사적인 사실로서 일정 특정해 놓고 연구하려는 소위 근대적 의미의 학문관입니다. 권과 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집 짓는 경우를 처음 봤었어요. 근데 보니까 집을 굉장히 크게 짓고 뭐 구성 없이 그것도 이렇게 뭐랄까 매끄럽지 못하게 크게 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짓는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놀랬던 것이 이렇게 아스팔트가 이렇게 좀 뭐랄까 블랙홀 같은 게 생겨서 망가지면 그것을 고치는데 그것을 톱 자르듯이 이렇게 쫙 잘라갖고 그 부분만 딱 고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붙여놓는데도 정말 차이 없이 이렇게 감쪽같이 붙여놓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집을 짓는데 뭐 엉성하게 크게 지어놓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겉에 짓는 거푸집이고 그 안에다 진짜 집을 지읍디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거나 또는 먼지 날리지 않도록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큰 집을 지어놓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장치를 놓고 집을 짓는 거더라고요. 그 다 실제 집이 지어지고 나니까 그 가설되어진 그것은 부셔버리더라고요. 떼어버리더라고요. 이 가설로 설명한 말씀, 가르침, 교리, 그게 권교입니다. 그래서 저가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불의 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권교도 있고 실교도 있으니 그거 갈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르는 데 있어서는 근거가 있고 그래 근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상, 철학이 이 가르는 권실을 나누는 속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 나타난 그것을 연구해서 우리의 방식대로 정리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권실대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권실대변을 함에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세 시기로 부처의 교리를 판하는 것입니다. 부처가 한 교를 교상판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시교판이라고 하는데 삼시교판을 주장하는 학파가 두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유식계통의 학파가 있고 하나는 소위 반야 중간계통의 학파가 있습니다.
우선 반야 중간 계통을 저는 상종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대표적인 인도의 논사로서는 이 계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계현 논사는 현장법사가 636년에 그 나란타사를 찾아갔을 때에 찾아갔을 때 그의 나이가 106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현의 존재를 그 현장법사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계현은 어떤 분이냐면 학문적으로다가는 미륵과 무착이라는 그 스님들의 철학 사상을 계승하고 또 가까이는 호법과 난타의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네들은, 특히 계현 논사들은 해신밀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고 이런 등등의 경전을 중심으로 그 쓴 유가사지론 등등의 논설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리 체계와 수행 체계와 이렇게 그 포교 등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이 중국의 당나라 현장이 이것을 널리 피게 되었고 또 신라의 계현 스님이 널리 피게 되었습니다. 이네들은 세 시기를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세 시기를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 시기에는 이 사성제 등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사성제 등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성제 등의 설명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녹야원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사성제 등의 법륜을 굴려서 모든 유의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다. 인과 연이 모여 생긴 것이다. 외도들이 주장하듯이 브라만의 창조 그런 거 아니다. 라는 브라만 또는 아트만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보통 우리는 나가 공하다. 우리는 오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아공설 등을 12처가 공하고 18개가 공하고 이런 등등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주로 실려 있냐면 아함경들이죠. 그러니까 아함경은 제1시기에 설한 것이다.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불의 교를 판하고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기에는 어떤 경전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의타기성과 변계 소집성에 의지하여 아공을 설하기는 했지만 법공을 설해요. 나를 또 공하고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도 이제 설했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의타기성과 원성실성 등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의 경전들이 유행하던 그런 두 번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면 그네들은 소위 아함경을 근거로 해서 그 법상을 논의하고 있는, 그러니까 외계 실제론에 빠져 있는 설일체 유부라든가 이 상자부 계통의 설, 이걸 이제 부파불교라고 하는데 그네들의 가르침을 소승이라고 이 두 번째 시기에서는 그 폄하하면서 소승을 논파하기 위해서 이런 반야경 등을 유통시켰다. 그래서 부처는 이 반야경 등등의 교서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소승을 논파했고, 그렇기는 하지만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시기가 되어서 해신밀경 등을 말하는 시기가 되어서 변계소입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등등의 삼성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것의 자성 없음을 말씀도 해서 이 두 사례를 다 말씀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부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다 설명한 묘의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상종에서 주장하고 있는 삼시교판입니다. 이 상종의 삼시교판은 그 불교 경전 발달사와도 사실적으로 부합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일시기에는 아함부의 경전이 유통하던 시기이고, 그러다 기원전 1세기경부터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대승불교는 초기, 중기, 후기로 보통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초기에 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한 3세기 사이에는 여러 반야부 경전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엄경이라든가 금강경이라든가 반야경이라든가 이런 경전들이 다 대승 초기, 이 법상종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제3시기에 유행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3세기가 될 것 같으면은 소위 해신밀경이라든가 또는 열애장경이라든가 이런 경전 등이 그 역사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7세기, 8세기 가면서 소위 밀교 계통의 경전이죠. 금강명경이라든가 이런 경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시기가 이제 대승의 2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상종에서 주장하고 있는 삼시교파는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불교 경전이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한 시간의 순서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설명하는 이 삼시교판을 같이 설명하면서도 공종에서는 입장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광이라는 스님인데, 이는 가까이는 청변을 섬겨서 대승 공종을 이루었고, 이 종은 당나라 의봉 원년에 중국에 온 일조 삼정이 이것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일조 삼장은 이 공종을 중국에 전파하고 중국에서 폈던 인물로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장법사가 이제 당나라 인도에 갔을 때 나란타사에 갔더니만 역시 지광 스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광 스님하고 계현 스님이 같이 나란타에 거주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지광 스님은 베다와 이 오명, 논리학 등입니다. 이게 아주 밝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학문적 계보를 볼 것 같으면 문수와 용수를 계승하고 가까이는 청변과 청목, 이런 분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네들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 경과 논은 판야경을 경전, 중관론 등의 논소를 삼았고, 중국의 일조 삼정, 당나라의 일조 삼정이 이 사상을 계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종에서는 어떻게 세 시기로다가 교판을 하느냐 하면, 첫 시기에는 역시 소승교, 녹야원에서 이 소승교를 설해서 마음에 대한 분석을 하고 대상에 대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외도들을 논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심도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대상도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상, 마음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그 요소 있죠. 요소들. 마음 그램은 수상행식이고, 대상 그램 색이면 색도 여러 종류로다가 이제 현세, 형세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색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덩어리의 마음은 실체성을 연기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지만, 그 연기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 요소 실제론을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그러느냐 하면은 아함경을 해석하고 있는, 전승하고 있는 부파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시기에 대해서는 상종이나 공종이나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법상 대승교라고 해서 대상 세계는 공하지만 마음에 실체가 있다고 설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3시기가 돼서야 마음과 대상 세계가 모두 실체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반야등론석이라든가 대승묘지설 등등의 논서에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시교판 중에서 공종의 입장은 우리가 지금 교재로 쓰고 있는 298쪽에 적어놨습니다. 이건 뭐 제 설이 아니고 제 주장이 아니고 규봉종밀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런 규봉종밀의 주장은 중국에서는 물론 특히 조선에 들어와서는 아주 금과 옥조로 교과서로 채택이 되어서 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의 곳곳에서 그 스님들 사이에도 암암리에 이런 사상이 이렇게 특히 이렇게 전통적인 교학을 하던 그리고 전통이 있는 교단에서는, 종단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은 그 노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구전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삼시교판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삼종교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종교판 하면은 그 이름만이라도 좀 알아보면 이렇게 삼종, 여긴 종입니다. 법성종, 파상종, 법상종, 이렇게 삼종. 성종, 공종, 상종, 이렇게 성공상 이렇게 삼종으로
그 나누어서 교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